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어제 그 유튜브 다른 거 보다 보니까 막 이제 불장의 시작이다, 막 간다, 저점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 제 채널 어제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 아니다.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데, 성급할 거 없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 지금 보시면 오늘도 투심이 약했던 금요일이었고, 월요일 날도 휴장이었고, 뭐 그것만 봐도 그렇게 불장이 가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 드렸죠. 환율이 멈춰있지 않은데 어떻게 간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것 같으니까 미국장은 좋았다 이거예요. 미국장은 뭐 그제 어제 좋았는데, 미국장은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릅니다. 미국장은 솔직히 이렇게 우리 코스피는 고점 대비 보면 10%가 넘는 하락이고, 코스닥은 더 심하죠. 코스닥은 코스닥도 더 심하고 이런데, 미국장은 뭐 지금 막 엄청 막 안 좋은 것 같고 빠진 것 같아도 이미 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막 지수가 이렇게 10% 11%가 아닙니다. 많이 물려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못 갈 때 이미 미국장은 또 한 단계 레벨업 돼서 거기서 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장은 그 이제 금리 인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이런 게 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고, 환율을 잡지 못하면 정말 대지상승 다시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장주가 그래서 약한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와 하이닉스가 맛이 가는 거예요. 당장 갈 그게 없어요. 아무리 영업 실적이 잘 나오고 모멘텀이 좋아도 그 달러가 계속 오르면 갖고 있으면 계속 손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가지고 달러가 하방 추세로 간다 그러면, 지금 사가지고 환차익으로 계속 환율이 내려가면서부터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상승 가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데, 지금은 상승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가려면 무조건 자금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중요한 것이고, 어제 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환율이 가장 쌌을 때가 1월 삼성전자 9만 5천 원,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그때 그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잡기 힘들어요. 잡기 힘들고, 지금부터 내년까지, 또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전혀 죽을 기미가 안 보여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 드렸죠. 그 지수에 그 부담감을 드리고 분명히 얘기는 드렸어요. 비중 줄여야 된다. 여기서 3,200点팔아야 된다. 지금 와서 다시 사자 얘기 드리지만 또 얘기 드릴 거예요, 아마 다시 지금 산 것들도 3,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정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를 뚫고 대세 상승 가기에는 뭔가 확인이 계속 필요합니다. 뭔가 재료가 없고 필요해요. 그래서 반등을 노려서 먹자는 거지, 정말 찐바닥이고 간다라고는 아직 볼 수 없어요. 아직 불확실성이 많고 힘듭니다. 그리고 좀 오늘 열을 올리는 이유가, 좀 안타깝게 이거 직장 동료분 한 분이 그냥 오늘 계좌를 정리하셨어요. 정말 신용이고 뭐 들어갔던 거 손실 그냥 다 던지고 그냥 주식을 접겠다 고 그냥 하셨는데, 손실금은 사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종종 드리긴 하지만, 어, 막상 못해요. 알고 있습니다. 뭐 잘라야 되고 손절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얘기 드렸죠. 예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구독할 때는 여기 구간대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뭐 건설 섹터, 문 섹터 좋으니까 가져가라, 보유해라, 분할 매수하고 가져가라라고 얘기 드렸고, 그때 또 한 구독자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죠. 아, 역시 보유를 못해서 그러는구나. 보유하면 가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근 들어서는 얘기 드렸어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보유하는 게 답이 아니다. 대응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박스 추세로 큰 악재가 없이 그냥 흘러가던 장이에요. 그럴 땐 괜찮다는 얘기죠. 그럴 땐 추세적으로 지수가 올라줄 땐 다 올라가고 하니까. 하지만 이 하락이 하면서부터는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하락도 빨라지고 하다면 그만큼 대응도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재들로 인해 눌린 것들은 정말 악재에 걸러줘야 돼요. 악재 때문에 못 가는 종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는 조금 관망해야 되고, 가는 놈만 가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가는 장은 아니란 얘기죠. 정말 이렇게 상승 가도 정말 종목 선택이 돼야 되고, 아닌 것들은 잘라서 바꿔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은 못하지만 지수가 반등해 줄 때 최소한 손실해가지고 종목 바꿔야 된다까지 얘기 드렸어요. 3,200대.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하십시오. 잘라내고 손실 적게 잘라내고 털어내야 된다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근데 구독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손절도 못하시지만, 종목이에요. 종목 선택은 되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부분인데, 한 종목에 계속 물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좋다는 걸 한번 먼저 방송에서 예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수가 떨어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대응을 못하면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 거래도 하고 그 대응도 하고 추천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자, 요런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요런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자, 저는 이걸 그 손실하고 잘랐습니다. 잘라냈죠. 요런 걸 못 보셔서 그래요. 요런 걸. 요런 차트를 보셨나요? 정말 이렇게 우하향 걸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안 자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이 되게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우리 그 필터, 공기청정 필터로 그런 걸로 정말 그 점유율 1위를 하는 기업이에요. 공기청정 필터로. 근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영업이익이 연마다 매년 우상향하는 종목이었어요. 매년 이렇게 주봉 보시면 이렇게 항상 우상향하는 장기 성장주였다고요. 장기 성장주. 잘 모르실 거예요. 소형주라서. 되게 우상향하는 성장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미세먼지 필터를 다루다 보니까 그 황사 미세먼지 테마주였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가가 날아갔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랜 미세먼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이탈 추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3만원 부근대에서 정말 끝도 없이 하락해서 지금 17,000원이다. 이런 걸 겪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목 계속 물타시면 이런 경우 생겨요. 뭐 정말 업황이 돌아오지도 않고 안 좋은 거. 또 한번 차트 분석해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얘기 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후행으로 알아졌다는 거죠.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이죠. 다들 올라올 줄 알았죠. 여기서 횡보하면 올라올 줄 아니까 반등해 줄 줄 알았던 거죠. 설마. 그런데 자, 여기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됩니다. 발표되고 정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나락으로 가요. 그리고 2분기 좋겠지라는 또 기대감이 나왔겠죠. 다시 2분기에 어닝 쇼크가 다시 나와요. 다시 레벨 다운. 그리고 여기서 레벨 다운 된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만 보시면 그렇게 되게 미래가 어둡고 그런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락났던 이유도 있습니다. 뭐였냐? 그러면 그 미세먼지를 다루던 종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루기 시작하면 마스크 원래 생산하는데 마스크를 증설해 버려요. 마스크 누구나 만들고 요즘 남아도는 마스크가 그 마스크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마스크에다가 증액을 하고 증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쪽에서 적자가 나고 증설했던 게 다 마이너스가 다 버려서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의 실수죠. 오너의 큰 미스로 정말 우상향하고 좋던 회사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떨고 가려면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 올해까지는 떨고 가야 된다고 해요. 올해 3분기, 4분기까지는 떨어야 그것 때문에 손실 났던 적자를 메꾸고 다시 우상향 간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또 긴 횡보를 하거나 또 그렇게 되겠죠.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빠졌느냐 보시면 자, 오늘까지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15,800원. 지금 보이시나요? 코로나 팬데믹 금액까지 빠진 겁니다. 그냥 우하향을 하는 거죠. 근데 요런 종목을 자, 여기에서 안 자르고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되게 중요했던 자리에 자르면 손실권이어도 잘라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손실을 안 맞는다고요. 자, 여기에서도 횡보했다. 여기서 사봤다. 빠지면 털어야 돼요. 털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탱해줬다. 털어야 된다고요. 안 털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하면 평단가는 조금 낮아지겠죠. 뭐 2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주가는 갈 생각이 없어요. 갈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종목 물타기 금지입니다. 물타기 금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아닌 거는 최대한 싸게 사가지고 짧게 끊어주는 연습.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본의 아니게 리딩을 하고 있어요. 리딩방이 된 것처럼 리딩을 하고 있는데 제 방송 1년 전, 뭐 6개월 전부터 보신 분들은 저는 리딩방이 아니라 우리 공부합시다예요. 공부합시다. 공부해서 제발 손실 좀 줄이자. 제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터득하자예요. 자꾸 종목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하면 또 조회수 진짜 안 나와요. 관심이 없으세요. 안 봐요, 이런 거. 종목,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가나 마나만 보고 사나 마나만 봐요. 그리고 계속 빠지면 물타기예요. 찬티가 돼가지고 갈 건데 이렇게 재료가 좋은데 갈 건데 간다는 거죠. 안 가요. 안 가는 건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게 정말 투자예요. 투자를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 공매도 때문에 그런데 공매도 때문에 근데 공매도가 껴있으면 공매도 깔고 가야 돼요. 같이 인지하고 공매도 왔으니까 이럴 수 있겠다, 빠질 수 있겠다, 아니면 털어야겠다 해야 되는데, 공매도 때문에 그리고 뭐 쇼커버링 들어갈 거다 공매도 세력이 이긴다, 그런 일 없어요. 못 이겨요. 자,
여기서 자 또 쉽게 얘기 드리죠. 여기서 제가 1000만원 샀습니다. 여기서 1000만원 샀어요. 근데 여기서 빠졌더니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내 평당가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올라올 때까지 존버해야 돼요. 근데 안 올라와요. 근데 말씀드렸죠. 외인들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도 돼요. 자 여기서 1000만원 샀는데 여기서 2000만원 사도 되고 여기서 5000만원 사도 됩니다. 자금력이 달라요. 공매도세를 절대 못 이깁니다. 뭐 미국에서도 있었죠. 못 이겨요. 우리나라 특히 못 이겨요. 공매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껴서 힘들고 못 갈 것 같다. 그럼 인지하시고 터셔야 돼요. 털 때는 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힘들어져요. 반등해 주겠지 반등해 주겠지는 희망 고문하다가 내 계좌가 박살나고 지금 주변도 한번 둘러봤더니 30% 50% 그냥 박살나 있다고요. 계좌가. 그래서 손절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변했다니까요. 이런 이게 교육 방송이에요. 지금 이게 교육 방송. 자 그래서 자 크리에사이언스를 그러니까 크리에사이언스 근데 지금 반대로 볼까요? 반대로 지금 크리에사이언스는 바닥 매집은 오히려 괜찮죠. 오히려 빠질 만큼 빠졌고 악재 다 반영됐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바닥 매집으로 놀랄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도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제 뭐 이제 감매도 난리 났죠. 지금 신호도 뜨고. 근데 여기도 여기 15,000원 사볼 수 있다 이겁니다.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정말 코로나 때 금액까지 왔네. 바닥인가? 바닥이겠다. 사볼 수 있죠. 근데 당장 간다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또 행보해야 되고 여기서 또 매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사볼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 또 끝나면 잘라야 돼요. 내가 여기서 금액 보고 샀는데 이게 이탈한다. 그럼 또 나락이 있는 거죠. 또 밑이 있나 보다. 또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또 재무가 계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또 빠지는구나. 12,000원 가는구나. 8,000원 가는구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대낙폭이기 때문에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자리. 하지만 내가 이거 맥점이라 보면 이게 맥점이 깨지고 하면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좌를 지킬 수 있어요.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정말 손절할 땐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못하면 10% 20% 30% 물타고 해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열을 많이 올리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힘들어 하니까. 자 보시면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죠. LG전자도 오늘 계좌 터신 분이 LG전자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다른 분인데 좋다고 하니까. LG전자 얘기 드렸어요. 제가 LG전자 바닥으로 봤던 금액이 언제다? 12만원이다. 12만원 서있죠. 근데 저도 12만원이라고 서있어서 투자했다가 깨지면 아이씨 이거 12만원보다 더 나락이나 보다. 이건 뭐 기술적 비교 말이 안 돼가 어딨어. 털어야겠다. 이거 10만원 밑으로 다시 가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죠. 저도 이걸 만약에 LG 관심 있으면 12만원 사겠습니다. 근데 던지면 바로 깨지겠다고. 근데 얘기 드렸죠. 이때 금액에 매수해보라는 얘기 드렸어요. 지인분들한테. 바닥 잡혔다. 이때 가니까 가나보다 했는데 낌새가 이상하다. 좀 너무 추세가 안 좋다. 공매도가 누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좀 회복되고 안 좋길래 이때 얘기 드렸어. 이거 매도하는 게 좋겠다. 매도해라. 안 들으세요. 바닥이니까 간다. 그리고 나서 이탈했을 때 얘기 드렸어요. 지금 매도해라. 매도해라. 이게 이 중요한 자리에 깨졌다는 거는 좋은 시그널이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요. 올라가면 그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때 다시 아니면 안 사고 지켜봐도 돼요. 올라와서 이평선 모이고 안전하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1% 2% 손절 보기가 싫어가지고 10% 20% 맞아버려요. 그리고 얘기 드렸죠. 어중간한 금액에서 자꾸 물을 타요. 여기서 타고 여기서 타고 열어보고 지지대를 찾아놓고 거기서 멈춰주는 걸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LG전자 20만원 됐다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쯤 좀 지지가 되나? 하고 사볼 수 있다는 거죠. 확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안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돌파해서 눌림이에요. 돌파 후 눌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요즘 많이 얘기 드리죠. 돌파 후 눌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요. 왜냐? 이런 것들은 바닥 매매 하다 보면 깨져버려서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자르면 큰일 난다. 바닥 매매는 손절 라인 안 잡고 가면 깨져요. 흘러요. 정말 흘러요. 그래서 LG전자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직 자리 있잖아요. 왜 빠질 수 없느냐? 환율 계속 1200원 1300원 가면 얘네 계속 빠져야 돼요. 갖고 있으면 손해인데 왜 외인이 삽니까? 기관 왜 삽니까? 안 사잖아요. 지금 개인만 맨날 사요. 주구장창. 주가 가겠냐고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개인만 사면. 말씀드렸죠. 개인이 다량 물량을 갖고 있으면 그 물량을 또 외인이나 기관이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매집을 해야 되는데 왜 힘들게 합니까?
그냥 반대 매매 하게 하고 짐 빠지게 하면 알아서들 다 반납을 하는데 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하나 또 이제 종목 딱 세 개만 얘기 드릴게요. 하나 하고 또 방송 두 개로 나눠서 이건 좀 교육 차원이에요. 교육 차원. 교육. 그리고 자, SNS 택이에요. SNS 택. SNS 제가 이거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 드렸어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리고 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고, 제 얘기 드렸죠. 35,000원 깨지면 이거는 하락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산 건 내비두겠지만 추가로 산 거는 35,000원 깨지면 던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던지겠습니다. 35,000원 깨지면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대응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락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추세선을 또 그어본 거예요. 이 추세가 적용돼 줄라나? 그어봤는데 아직은 좀 괜찮을 수 있죠. 반등해주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뭔가 매수가 확실한 신호가 나오고 차라리 37,000원이 되게 센 저항이에요. 여기가 안착되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지금보다 덜 불안합니다. 얘기 드렸죠. 여기 뚫어주고 여기 눌리면 여기가 매수 찬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매수예요.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자르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같은 여기 중간에 제가 얘기 드렸죠. 예전에는 수급도 괜찮고 원활하게 흐름이 가니까 이때는 좀 완벽한 리딩을 해드렸어요. 이때 지지대가 체크가 되니까 체크되니까 이탈 범위 보자 얘기 드렸고 수급이 내린 게 다 괜찮게 흘러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아니에요. 어제도 불쾌했는데 금액을 지켜서 하루 더 본 겁니다. 안 좋았어요. 어제 이 캔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안 좋았지만 하루 더 봤어요. 근데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점에서. 그리고 상승 가지 못하고 하락으로 끝났죠. 캔들 모양만 빨간색이지만 장은 하락으로 마감됐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마이너스 하락 마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혀 갱신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그냥 또 속출한 거죠. 얘기 드렸죠. 공매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빼고 간다. 빼고 못 간다. 못 간다. 오늘도 매도가 나온 겁니다. 외인이 작정하고 눌렀죠. 근데 기관마저 동참했죠. 기관마저 눌러버리니까 주가가 과대납폭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죠. 주포가 기관이다. 기관이 혹여나 올려주면 또 여기서 35,000 부분에서는 놀아주고 버티고 갈 수 있다고 해서 35,000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기관마저 매도가 나와버렸어요. 금융투자가 던졌죠. 그리고 이 이유가 또 있죠.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붙으니까. 개인 매수세가 붙으니까. 이래서 찬티가 되면 안 돼요. 찬티가 돼도 안 되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리고 싸게 산 게 아니니까 그래요. 자, 보시면 개인 보유 물량이 오늘 또 급격하게 늘어나요. 급격하게. 뉴스 좋고 간다고 하니까 막 해요. 그리고 토론방 들어가 봤어요. 토론방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얘기가 나옵니다. 찬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매수 좋네. 매수기 좋네. 근데 지금 어디를 보고 지금 금액에 매수하시죠? 지금은 왜 여기까지는 뭐 빠져도 내 손실은 괜찮답니까? 계좌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손절란 잡아요. 안 지키면 여기까지 빠져요. 여기까지 빠지고 그러면 10% 20%고 자 개인 매수가 20%야 20%. 지금부터 20%라고요. 근데 개인 매수가 정말 급격히 계속 붙어요. 그러면 또 물량이 엄청나게 쌓이죠. 그럼 기관은 물량 받아주니까 밑에 산 것들 팔면 다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횡보할 수 있어요. 밑에서 또 횡보. 그래서 또 지치게 한다. 이때처럼 지치게 한다. 그러면 지치다가 잠깐만 올라줘도 여기 있던 매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매도가 이제 오래 물리고 힘들면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가가 간다는 거죠. 개인 수급의 불균형이 완벽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죠. 충분히 주포가 매집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몰라요. 이거 보유 수량만 가지고는 몰라요. 왠지 아세요? 보유 수량은 여기만 보유 수량인데 이때부터 갖고 있는 물량의 평단가 금액을 매기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평단가. 그래서 자 6개월 통계 나옵니다. 6개월 통계 SNS 택의 기관 외인 평단가는 31,600원이에요. 그건 데이터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나와요. 근데 주포들은 이때부터 갖고 있는 물량도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사서 끌어올렸으니까 장기 물량 갖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더 빠지면 살 돈 없잖아요. 우리 만약에 SNS액이 뭐 안 좋아서 2만원까지 빠진다 살 돈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차라리 올려주면 보세요. 올려주고 수급 개선되면 보시고 반대로 아까 얘기드렸죠. 31,500원 금액대가
그 외인의 평단가다. 그래서 지금은 딱 라인을 정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추세도 볼 수 있고 이 추세를 적용해 주는가, 추세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멈춘 거라면 추세대로 볼 수 있겠죠. 자 반등해 주고 또 강하게 올려준다 그러면 추세가 될 수도 있겠어요. 때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또 밀린다 그러면 여기 지지대를 또 찾아보고 멈춰주는가 확인해야 돼요. 자 여기 멈출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있긴 해요. 여기 33,000원 정도가 하나의 지지대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오늘 지지대 작용될 수 있는 거 그냥 박살났죠. 공매도 누르니까 지지대 아무 의미 없었죠. 여기도 박살났죠. 여기가 지켜줘야 되나 또 봐야 돼요. 지지대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닥이 언제 잡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동향을 보되 여기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정도라든가. 근데 1차 2차 매수 했는데 28,000원이 깨진다 그럼 또 탈출해야 돼요. 일단은 이유가 있으니까 공매도를 한번 더 누르고 가는구나 할 수도 있어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어차피 갈 거니까 장기 투자 대충 금액 사시는 게 아니라 100원이라도 싸게 사는 노력 하셔야 돼요. 항상 지지대나 저항대 근처에서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중간하게 사버리면 이거 빠져서 다시 가면 뭐합니까? 이거 빠져서 다시 주가 가면 뭐예요? 이미 20% 손실이었는데 20% 손실했다가 다시 원금 회복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35,000원 잘랐다. 좋습니다. 1% 2% 손절 낼 수 있어요. 갑자기 가버리면 못 따라가잖아. 여기 테스트되면 차라리 낫다니까요. 가면 세게 갈 거니까. 가면 세게 가요. 얘는 가면 세게 갑니다. 4만원은 넘을 거예요. 가면 42,000원 4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재료가 좋으니까. 그만큼 재료를 보고 했는데 재료가 뭐 ASML하고 아주 뭐 최종 그게 안 됐다. 그리고 또 얘기 드렸잖아요. 재료만 믿고 가시는데 그럼 재료가 지금 당장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 어차피 EUV 그 펠리클이 생산화되고 장착되고 매출이 견인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당장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주가를 주면 좋은데 아니면 2개월, 6개월, 1년 갈 수도 있어요. 줄 때 시세 먹고 싸게 줘가지고 주면 가는가 봐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공매도 세력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공매도가 없으면 거래도 활발하지도 않아요. 공매도가 없을 때 좋았죠. 근데 작년엔 장이 좋아서 좋았던 거예요. 공매도도 없었던 것도 있지만 공매도를 좀 주식 늦게 시작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공매도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어야 되고 공매도 없애잖아요. 그럼 외인 투자자도 더 안 들어와요. 지금 팔아놓고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위험자산인데 남북이 갈라져 있는 위험자산인데 이미 깔고 간다고요. 그래서 적정 재무도 못 받고 신흥국 선진국 지수로 반영도 못 되고 악재의 끝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정말 잘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껌이고 코인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정말 수익 잘 내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이 힘든 주식을 이겨내시고 수익 내시고 계좌 지키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도 윈윈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뉴스만 보시고 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쓴소리 들으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 공부하시고 내가 레벨업이 돼야 돼요. 내 계좌 누구도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 방법이 꼭 맞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좋은 유튜버들도 많고 좋은 공부 기법, 좋은 매매 기법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최대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SNS텍은 모릅니다. 아직은 이미 지금 추세는 이탈한 거예요. 단기 상승 추세는 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개선 안 되면 힘들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고 지금 금액 지지대 확인 안 되는 그 공매 세력이 누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쓴소리니까 어차피 뭐 안 보실 것 같아요.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안 보시는데 이런 거 좀 교육 차원으로 보시고 요거는 따로 종목 분석만 해가지고 또 한번 남겨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쓴소리지만 듣고 어려운 시장을 이겨나가자입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좀 한 번씩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다음 편 계속 주말엔 좀 많이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